국내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11일 음주운전 차량이 일가족이 탄 차량을 덮쳐서 3대 3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족회식을 마친 일가족이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남편을 제외하고 그 할머니와 그 손녀가 숨졌는데요. 만취 차량 가해자는 32세의 조모 씨로 밝혀졌고 중상을 입어서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14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명에 달했습니다. 사망사고 음주운전자들이 평균적으로 법원에서 받은 형량은 12개월에서 15개월이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처벌 조항이 관대하다는 논란이 그래서 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롯데그룹에 대한 부패범죄수사단의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롯데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롯데 심장부 정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서 주말에는 재무담당 임원, 핵심 임원 등 롯데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는 형제의 난이라고 불리는 신동주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이 됐다 그러는데요. 신동주 부회장이 제출한 중국 투자 관련 자료가 검찰 수사에 단서가 됐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신격호 회장 땅에 수백억을 얹어서 사준 롯데 계열사의 부당 거래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고, 한겨레 신문은 롯데가가 수백억대 역외탈세를 벌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동탄 이신도시에서 롯데그룹이 백화점 사업 관련된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도 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검찰은 롯데가 오너 일가를 비롯해서 롯데 임직원 24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거취가 지금 제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신 회장은 지금 멕시코 방문 중인데 조기 귀국 여부를 놓고 언론사별로 보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신 회장이 20일에 귀국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또 다른 매체들은 신 회장이 입국을 미룰 것이다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부터 해경이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유엔사까지 포함해서 대대적인 중국 어선 퇴치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해경 14명이 중국 어선에 탑승했다가 북쪽으로 월경할 뻔했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1일 오후 연평도 북방을 침범한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상황에서 벌어졌는데요.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을 태운 채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NLL 북방 4km까지 근접을 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업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와 남아공에서도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같은 일은 중국 연근해에 수산물 자원이 고갈되면서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골칫거리를 앓고 있다는 게 관계된 소식입니다. 힐러리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한숨 돌리는 과정에 있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지금 아주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힐러리 지지 선언에 이어서 샌더스가 오늘 중으로 힐러리의 캠프에 합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멕시코계 판사 처벌에 대해서 편파 발언을 한 이후에 공화당의 협조조차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같은 상황을 보여주듯이 트럼프의 지지율은 6%포인트 하락해서 힐러리가 11%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풍선 효과가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잠실 주공 5단지는 재건축의 대표 단지인데
112제곱미터가 13억 7천만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이 가격은 2006년 7년 부동산 호황기에 거래됐던 가격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주말에 부동산계에서는 그 기준금리 인하 소식을 접한 투자자들이 아파트 매입 문의를 상당 부분 늘렸다는 소식입니다. 압구정동 재건축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2주새 1억 원이 뛰었다고 합니다. 국회가 드디어 이제 그 오늘 개원과 함께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상임위원장 인선도 마쳤습니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상 처음으로 여성 예산결산위원장에 선임이 됐고요. 그 다음에 1년 뒤에는 백재현 의원과 맞교대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운영위원장에는 관례에 따라서 새누리당 정진석 대표가 맡기로 했습니다. 최은영 한진그룹 회장은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이 최 전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인데요. 과연 그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영장 심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2대12가 보도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일 조간 2대12에서는 대기업 기준 상향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한숨이 깊어진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2009년에도 그 기준이 완화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골목 상권에 대한 무차별적인 대기업의 진출이 있어서 후유증을 알았다는 게 중소기업 그 관계자들의 그 토로라고 합니다. 8월에 시행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을 적용할 경우에도 중소기업들이 다시 한번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2대12가 국방부 관련된 단독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전자전의 무방비로 노출된 국방 데이터, 국방 관련된 데이터가 백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입찰 잡음 때문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해복구센터 구축 사업 자체가 중단이 돼 있는데 반년 동안 사업 재개 여부도 결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디도스 공격을 국방부를 상대로 자행해서 성공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전산 시스템 자체가 마비돼서 복구가 어려울 지경이라고 합니다. 서둘러서 국방 백업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일에 지친 사람들의 해독제 10가지라는 파워블로거의 소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노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라. 거절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점심시간을 잘 활용을 하고 그 건강한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고 때로는 기도를 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유머 감각을 늘리고 주변에 본인을 잘 알아주는 동료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운동이나 취미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묵상을 하는 것이 그 일에 지친 사람의 피로를 풀어주는 해독제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시콜콜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